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남까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제가 말이죠. 제가 직접 당본이죠. 당본으로서 근무했던 호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개 시장에서 중개 업무를 임하기 전에 청소 업무, 그 다음에 당번, 지배인, 그리고 다시 이제 당번을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당번을 했던 데가 바로 이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1년 공부해서 말이죠. 1년 공부해서 1차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듬해 또 1년 공부해서 2차 시험 봐가지고 또 이제 합격을 하고요. 이 합격자 발표가 매년 12월 이제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고 그 이듬해 이제 국가공인 자산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사 공부하는 김에 좀 몇 달 더 하자. 그래가지고 국가공인자산관리사 FP라고 그러죠. 이 시험까지 봤는데 그 공인중개사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죠. 근데 국가공인자산관리사는 1년에 시험이 4번인가 있어요. 4번인가 있는데 그 당해년도 12월 초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때부터 12월 초부터 이듬해 그때 3월경에 아마 시험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월경에. 그래서 이제 해당 호텔에 제가 한 14개월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2월 달에 제가 퇴사를 했죠. 퇴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국가공인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그 이듬해 2월 달에 제가 퇴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할 때 여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이때 근무를 했던 거죠. 이때 이제 근무를 했던 건데 우리 그 월급 주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아주 뭐 퇴직금 뿐만이 아니라 1년 넘게 근무했지 않습니까? 퇴직금 뿐만이 아니라 차비까지도 아주 넉넉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아주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 수시로 한 번씩 제가 힘들 때 말이죠. 이 호텔에 한 번씩 갑니다. 가서 옛날에 제가 생활했던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초심을 다시 찾아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1년에 한 서너 번 갑니다. 서너 번 가서 사장님이랑 같이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호텔을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호텔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그동안 참 좋았던 거, 고생했던 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호텔의 구석구석이 아주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이 호텔의 상권은요, 해수욕장 상권입니다. 해수욕장.
해수욕장 상권. 예전에 이제 해수욕장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해수욕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해수욕장 상권에 있는 물건만큼은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제 유튜브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는데, 이 물건을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하게 됐네요. 예. 이 해수욕장에 있는 상권이고요. 충남에 있죠. 네, 충남에 있고, 물건 번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물건 번호는 118494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3년 5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스승의 날이네요.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이렇게 5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좀 상당히 넓습니다. 대지 면적 975제곱미터, 평수로는 295평이고요. 연면적 2588제곱미터, 평수로는 783평입니다. 현재 매가 18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억.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요. 최대 융자 13억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융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5억으로서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연매출, 이렇게 특수한 상권은 우리가 월매출로 보지 않고요. 연매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3억 5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객실수 58개, 주차 30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공시지가를 보시면 어지간한 이 일반 상업지역보다도 공시지가가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61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계획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평당 1195만 3,719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2003년도 5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가 2003년 5월 15일 날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원시 취득. 이분이 직접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직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 중.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말이죠. 이 보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임대를 줘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직영만 했습니다. 직영, 현재까지.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이 건물을 이렇게 원시 취득자고 중간에 임대를 줘본 적도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매출이 월 매출이 3억 5천이죠. 이거를 한번 12로 나눠 보시면 월 평균 매출이 말이죠. 월 평균 매출이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 2,900만 원. 900만 원이고, 이렇게 특수한 상권은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잘 안 그리시네요. 이 특수한 상권은 매출의 편차가 좀 있죠? 매출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니까 1월달, 6월달, 7, 8월달, 12월달 이렇게 있으면 7, 8월달에 가장 정점을 찍겠죠. 매출에, 월 매출에 월 매출에 정점을 찍고요. 7, 8월달이 그리고 나머지 달은 매출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죠. 월 평균 2,900만 원이니까 여기가 2,9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요. 구장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2,900만 원이 안 나오겠죠. 2,900만 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은 7, 8월 달에 매출이 가장 이제 성수기 매출이죠. 7, 8월 달이 두 달에서 1억 5천 월 매출이 1억 5천 나오고요. 나머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월 매출이 2억이니까 나누기 10으로 하시면은 월 평균 매출이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천만 원.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2,90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이때 연 매출이 말이죠 4억이 넘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4억. 제가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매출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일을 했으니까 4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연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20년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제가 일을 했던 호텔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죠. 월 매출 분석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1분기,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현재 월 매출이 3억 5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억 5천이면은 올해는 최소한 3억 5천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특수 상권 같은 경우는요, 비수기, 성수기, 그 다음에 극성수기, 이렇게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해수욕장 상권인데요. 이쪽의 원주민들은 해수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쪽 원주민들은 욕장이라고 하죠. 욕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욕장에 가서 술 한잔 할까 그러면 해수욕장 바닷가에 가서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는 극성수기부터 한번 볼까요? 극성수기는 매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시점이죠. 네, 이때 한 15일 정도 이때를 아주 극성수기라고 하고요. 성수기는 이제 욕장 개장일 있죠. 네, 개장일이 보통 6월 달인데요. 개장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보시고, 비수기는 성수기와 극성수기를 제외한 시기, 이때를 극성수기라고 합니다. 성수기도 이제 극성수기를 이 안에 끼어 있죠. 극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성수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기 때 매출을 우리가 좀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 때 매출을 좀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성수기 때 매출을 우리가 좀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7, 8월 때는 1억 5천, 나머지 10개월은 2억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그래서 월 평균은 2,900이고요. 연 매출은 3억 5천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렇게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이렇게 편차가 심할 때는 이렇게 심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매출을 우리가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적성에 좀 적합하셔야 됩니다. 적성에. 이 특수한 상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호텔, 모텔은 원래 좀 적성을 좀 많이 따지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특수한 상권은 적성에 좀 부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면 아주 적합한 그러한 호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젊으시는 분 말이죠. 가보시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처음에 바닷가를 보시면 좋죠. 좋아요. 근데 놀러 갔을 때 바닷가와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공간의 바닷가는 이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죠. 한 3, 4개월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상권은 더더욱 이 적합도, 성향에 대한 적합도, 성향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젊으신 분보다는 조금 연세 좀 있으시고 돈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목적도,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내 삶의 풍요로움을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따져보셔서 그런 것도 적합한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분보다는 조금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의 좀 많이 적성에 맞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 상권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 하시면 수익률은 높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높게 노릴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말이죠. 바로 인건비 절감 효과입니다. 인건비 절감 효과. 절감 효과.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4월 오늘이 17일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날짜를. 17일이면은 4월달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4월달. 4월달이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특수한 상권에서는 4월이면은 우리가 비수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비수기 상권 같은 경우는 평일과 이렇게 주말을 나눠서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주말. 네. 해당 상권은 대실은 거의 오는 상권이 아닙니다. 거의 숙박 개념이에요. 평일은 손님이 어떻습니까? 평일은 숙박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현저하게 낮아요. 주말, 금토가 아주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러한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토 영업을 잘 하셔야 돼요. 금토 영업을 일주일에 금토 영업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상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은요, 금요일날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놀러 오실 분들이 다 취소를 하시거든요. 그 일주일에 일, 월, 화, 수 뭐 계속 별로 손님이 없다가 금토 이틀 영업하는 건데 이 금토에 비가 오게 되면은 아주 울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비가 오면은 사장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청소 직원은 한 명만 고용하셔도 돼요. 청소 한 명. 매출이 어떻습니까? 나머지 10개월은 2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2천만 원이면 청소 한 명만 고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도 한 명만 고용하셔도 됩니다. 카운터 한 명. 카운터를 고용 안 하시고 부부께서 24시간 동안 카운터를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삶이 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녁에 야간에 한 12시간은 직원을 한 명 고용하셔서 카운터를 보시고 부부께서 이렇게 주간 12시간은 교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삶이 좀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 카운터 직원 한 명이 인건비 아끼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삶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고용하셔서 두 명을 고용하시고 이렇게 성수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 기간에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청소 기존에 한 명에 한 3명을 더 고용하시고요. 4명을 고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운터 직원은 이제 광고를 냅니다. 알바생을
광고를 내면은 20대 알바생들이 엄청 많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해수욕장이 20대 상대적으로 많이 오시는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하면서 숙식도 제공받으면서 놀기도 하려고 이렇게 본인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카운터도 이때는 3명을 더 고용하셔야 됩니다. 3명. 3명 중에 1명은 좀 경험이 있는 직원을 1명 고용하시고 2명은 알바를 고용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기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광고를 내셔가지고 직원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해고당했다 뭐 이런 뭐 우리가 불합리한 그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고용하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청소 1명, 카운터 1명 네, 이렇게만 고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왜 여기가 적성만 맞으며 운영하기가 참 좋냐는 말이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수기 때 평일은 본인의 일을 많이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낚시도 좀 다닐 수도 있고 업무가 한가하니까. 그런데 바쁠 때 극성수기나 성수기 때 이때 이제 매출을 좀 올리셔서 1년 연평균으로 우리가 매출을 순수익을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적성만 좀 맞으시면은 굉장히 영업하기가 편하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좀 높게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 토, 일. 뭐 나머지 요일은 뭐 일을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일요일은 청소 한 분만 고용하셔도 된다는 게 뭐냐면 일은 어차피 숙박손님이 별로 없죠. 별로 없으면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우리가 손님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청소만 하시면 돼요. 그럼 금요일은 일단은 매출이 좀 오르는 날이죠. 목금토는 매출이 오르는 날이니까. 그럼 청소직원 입장에서는 금요일이 이제 손님을 받으시고 토요일 날도 우리가 방을 다 청소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업무량이 토요일 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업무량이 제일 많아요. 청소직원이. 왜? 금요일 날도 손님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금요일 날 퇴실을 하는 손님들의 방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토요일 날 객실이 만약에 58개 중에 40개 객실이 판매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40객실. 4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40개를 다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요일 날은 어차피 만실이 안 되니까, 평일이니까. 그럼 토요일 날은 객실을 한 20개 청소를 합니다. 20개. 그러면 일요일 날은 전날 청소한 거 20개에다가 만약에 일요일 날 숙박이 한 10개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개. 그러면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청소할 게 몇 개죠? 30개죠? 30개. 30개 중에서 10개만 청소하고요. 화요일 날로 청소량을 2월을 시켰어요. 그럼 화요일 날 10개가 남죠? 월요일 날 만약에 객실이 숙박이 또 한 11개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화요일 날 청소할 양이 몇 개죠? 총 11개 이렇게 하니까 청소할 게 21개죠. 네. 그럼 화요일 날은 청소가 딱 끝나면 청소 끝나고 퇴근할 때쯤 되면 객실에 청소할 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청소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 직원 1명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객실이 58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객실이 다음에 청소를 미뤄도 되니까. 단 이제 성수기나 극성수기는 이렇게 청소를 2월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는 청소가 3명을 추가하셔서 총 4명을 이렇게 고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제 호텔 같은 경우 해수욕장은
이 주차가 굉장히 이 성수기, 극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주차장. 네. 주차장. 주차장이 문제인데, 해당 호텔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30대죠. 30대. 네. 여기에 지하층이 있거든요. 네. 지하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도 주차가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30대가 가능하고, 이 인근의 호텔이나 모텔을 보시면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여기 딱 이 호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이 인근에서 가장 넓어요. 295평. 다른 모텔은요, 주차가 두세 대, 뭐 땅도 100평 안 되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만 이렇게 대지 면적이 높고 지하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도 주차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도 30대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이거 엄청 넓거든요. 공용 주차장. 여기가 365일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입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가보시면은 유료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당 상권은 지자체에서 아주 이거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인근의 공용 주차장이 해당 호텔까지 도보로 3분입니다. 도보 3분. 그러면 비수기 때는 어떻습니까? 비수기 때는 자체 주차장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성수기나 극성수기 때는 이제 자체 주차장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주차장 플러스 인근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호텔이든지 그러면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서 가까운 호텔이 어떻습니까? 고객을 유치하기가 더 유리하겠죠. 네, 왜냐면 우리 주차장에 파킹을 하면 말이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차에다가 뭐 물건을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과 호텔의 거리가 너무 멀면 손님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가깝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소셜에 이런 데다가. 그러면 고객님들이 많이 좀 유치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현금 비율이 높습니다. 현금 비율이 왜 높느냐? 성수기나 극성수기 때는 이제 예약을 많이 하시죠. 예약을. 저도 이제 끊임없이 전화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예약을 많이 받아놨는데, 하물며 거기를 이제 퇴사를 하고 말이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입니까? 한 5년도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저희 고객님이시냐고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20대 젊은 여성분의 목소리인데, 제가 아직도 이 호텔에 근무하는 줄 알고 방을 예약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메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방을 2개를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 좀 싸게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금 비율이 높은 이유가 예약 손님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받죠,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가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죠, 가격을. 근데 일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말이죠, 일을 해보니까 이 비수기 때는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7, 8월 달에는 아무래도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현저하게 객단가를 높이면 안 되겠고, 평상시 객단가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너무 많은 건가요? 3배 정도? 아니면 뭐 2.5배? 아니면 2배 정도 이렇게 좀 받으시던데,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의 통장으로 우리가 현금을 받죠. 현금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계약금만 주시면 할인을 많이 안 해드리고, 만약에 3일을 투숙하신다. 그러면 3일치를 한꺼번에 전액을 주시면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는 쪽으로 제가 좀 설득을 하죠. 예,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의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비율을 상당히 좀 많이 높여요. 네,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 때는 말이죠. 비수기 때는 예약이 없죠. 예약을 안 해도 객실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수기 때에는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소셜 광고를 잘 하셔야 돼요. 소셜 광고도 잘 하시고 꼭 유료 사이트 광고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블로그 같은 이런 좀 무료로 이렇게 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광고도 좀 많이 하셔서 유료 광고 포함 무료 광고까지 하셔서 손님이 웹을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비수기 때에는 평일 매출이 좀 낮기 때문에 금토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월 매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얼마 정도 나왔죠? 비수기 때 한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은 한 달에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극성수기, 성수기 매출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월 평균 매출 2,900만 원 무조건 올렸다. 제가 있을 때에는 월 평균 매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3,500이 무조건 넘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매출이 좀 하락했죠. 그래도 매가 대비 연 평균 매출이 3억 5천이면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말이죠. 4월 달. 해수욕장 이 욕장 상포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성수기. 그래서 지금 현재가 4월 달인데요. 현재 4월인데 잔금일 기준 6월 20일 이전에 취득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취득하시면 잔금일 기준 그 이전이면 더 좋고요. 만약에 잔금일이 5월 15일이다. 5월 15일이다. 그러면 한 15일 동안 운영을 하시고 나서 6월 1일, 6월 1일부터 뭐 성수기가 막 찾아오는 건 아닌데 6월 한 중순쯤 그 해수욕장을 개장하니까는요. 그 개장하기 전에 좀 영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좀 워밍업을 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시고 나서 이제 개장일 있죠. 개장일이 딱 도래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시행착오 없이 꾸준히 극성수기 이 시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계약을 하시고 잔금일을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올해 성수기 및 극성수기 매출을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가을에 취득하시면 겨울이라는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취득하시면은 여름의 시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최적화된 취득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잔금일이 뭐 7월 25일이나 뭐 잔금일이 8월 1일이다. 그러면 아주 극성수기 때이기 때문에 이때 잔금을 하시게 되면 당해년도에 극성수기 매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객실이 58개죠. 객실 수가 58개입니다. 제가 객실 수는 탐내지 마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 상담을 저희 회사로 오십니다. 저번 주에도 상담을 하시러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분당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 사모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20억을 투자하신다고 이제 물건을 보시러 상담으로 오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객실을 수를 탐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객실수 욕심은 없어요라고 먼저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한참을 웃었는데 네, 예외는 좀 있습니다. 예외. 해당 물건은 상권 자체가 객실수가 좀 많으면 좋아요. 객실수가. 왜 그렇습니까? 극성수기 때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올려야만이 비수기 때 우리가 좀 저장된 저장분을 나눠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성수기 때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단가도 좀 높게 받죠. 네, 어느 해수욕장이든지. 두 번째는 객실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객실수가 많아야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디 이제 해수욕장이나 어떤 특수한 상권에 놀러 가 보시면은 신축한 호텔이 아닌 이상은 방이 좀 적다는 걸 좀 많이 느끼셨죠. 그렇죠? 일반 역세권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가는 호텔 모텔보다는 이러한 특수 상권에 있는 호텔 모텔이 객실 평수가 방 객실 평수가 좀 적어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소유자께서도 원래 객실 수가 여기가 78개였어요. 78개. 객실 수가 연면적이 783평이고 객실 수가 78개였어요. 78개. 그런데 보유 기간 동안에 58개로 줄였습니다. 객실을. 네, 그러면 객실이 20개가 줄어든 거죠. 20개. 그러면 20객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객실 58개 중 28개 객실. 20개요? 20개. 58실 객실 중 20객실이 특실입니다. 특실. 아주 객실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주 기둥이 아닌 객실입니다. 여기가 602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602호 나머지 48개의 객실은 똑같습니다. 평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20객실은요 58개에서 20개를 줄였죠. 두 객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일반실 크기가 이만하면 특실 크기는 2배라는 겁니다. 2배. 그래서 여기 객실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제 객실이 이쪽이 이제 복도죠. 복도. 네, 복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 들어오는 이제 현관이죠. 현관. 네. 이렇게 현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 네. 이쪽도 욕실 이렇게 있겠죠. 네, 욕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겠죠. 네, 침대. 침대. 이쪽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창문. 네, 이렇게 창문. 창문이 있고 이쪽에 TV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TV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객실에 여기를 이렇게 텄습니다. 여기를 텄어요. 네, 20객실을 텄어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 내부에서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네. 특실을. 그러면 한 개의 특실을 방을 가보면 이런 특실은 이제 여기는 현관문을 폐쇄를 시켰죠. 폐쇄를 시키고 602호 한 군데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602호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603호가 있겠죠. 이제 601호의 특실입니다. 특실이면은 TV가 2대가 있고요. 침대가 2개가 있는 방이 있고 하나는 침대방, 하나는 온돌방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옵션이 침대 또는 온돌 또는 침대 온돌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게 말이죠.
욕실이 1개, 욕실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우리 객실을 판매할 때요, 이 방을 판매할 때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그러면 부부와 자녀분이 있습니다. 자녀분 2분. 딸이 한 명 있고요. 딸이 한 명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죠. 특히 딸이 좀 민감합니다. 그러면 욕실이 2개가 있죠. 욕실이 2개가 있으면 말이죠. 따로따로 샤워할 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이 객실을 엄청 선호합니다. 언제? 비수기 때에도 말이죠. 이런 객실이 없습니다. 다른 호텔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소유자께서 월급 주시는 사장님이 이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왜? 78개를 이런 식으로 다 78객실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뭐 단체로 오시는 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손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객실 하나는 적으니까. 그래서 고민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려느냐. 20객실을 이 중간을 터서 특실로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그래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도 좋아하시고요. 또는 그 연인들이 놀러 오시는데 어떤 팀으로 많이 오시면 연인 2팀이 놀러 오세요. 연인 2팀. 연인 2팀이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되면은 한쪽 연인분은 이쪽에 쓰시고 한쪽 연인분은 이쪽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2팀이 놀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그럼 부부 이런 방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남자 2명이서 온돌방에 자고 여자 2분이서 이렇게 침대에서 자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엄청 좋습니다. 활용도가. 실제로 이제 예약 손님을 받을 때 제가 이러한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방이 2개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욕실이 2개가 있다. 욕실 1, 욕실 2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예약률이 이 하나를 듣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런 관광지나 특수상권 가보면은 방은 2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욕실은 대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욕실은. 근데 해당 호텔은 욕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방이 2개가 있고 TV도 2대가 있고. 그래서 이 욕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실 때문에 예약률이 높고 객단가를 좀 높게 받아도 고객님들이 효용이 좋으니까 상당히 매출을 올리기가 유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러한 특실을 굉장히 선호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월급 주시는 사장님께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월급 주시는 사장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네,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매가 지금 18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여러분 보시면은 시장 가격보다는 엄청 싸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현재 수리수선 중이거든요. 현재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수리수선 중이에요. 수리수선 중.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은 지금 좀 교체도 하고 있고 수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 여름에 어느 분이 영업을 하시든지 하자 없이 운영을 하셔야 수익률을 좀 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분을 하더라도 우리 사시는 분이 올 여름에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 호텔의 소유자로서 조금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쳐놓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신다고 지금 일정 금액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수리 수선을 하고 좀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 보시면은 1층에 이렇게 보시면은
카운터가 있고요. 카운터 이렇게 뒤편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어서 이 방에서 생활하셔도 되고 거주하셔도 되고요. 직원이 이 방에서 이제 야간 근무자가 여기에서 이제 방에 있으면서 이제 객실 관리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은 뭐 손님들이 위한 식당은 아니고요. 우리 그 가족들, 직원분들 식사할 수 있게끔 식당이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식당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1층 식당에 제가 이제 호텔 모텔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사장님께서 식사를 정말 예술을 해주셨어요. 일주일씩 장을 보고 오시는데요. 냉장고에 세대가 꽉꽉 차게끔, 아주 냉장실, 냉동실에 꽉꽉 차게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간식을 먹을 때도 먹을 게 너무 많는 거예요. 봄이면 봄나물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식사도 해주시고, 이 식당에 주방 이모가 계셨어요. 그때 당시 주방 이모가 계셔가지고 식사를 다 해주셨어요. 청소 직원은 한 명인데 이제 오토로 운영하셨거든요. 청소 직원은 한 명인데 카운터 직원이 2명인 거죠. 그죠? 카운터 직원이 2명이에요. 왜? 이분은 용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투자해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쯤 나오시면 식사하시고 한 2시쯤 이렇게 귀가를 하십니다.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 주방 이모도 식사 딱 준비하시고 다 퇴근을 하세요. 그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4명이죠. 4명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고,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시간 남을 때 괜찮으니까 카운터만 비우지 말고 공부해라. 괜찮다. 그래서 사장님이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카운터에서 이제 겨울에는 말이죠, 춥거든요. 카운터가 내복 막 2개씩 껴 있고 말이죠. 장갑 끼면서 막 공부하고 인강 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쉬는 날에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 비번 날은 이제 공공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10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은 다 이제 집으로 컴백홈 하는데, 이제 저는 모텔, 숙소로 오는 거죠. 모텔 숙소로 와서 1층에 여기 식당에 와가지고 주방 이모가 준비해 둔 거, 밥 먹고, 또, 여기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또 공부 조금 더 하다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교대가 9시였거든요. 여기가 제가 9시에 또 교대에서 출근하고, 또 계속 근무하다가 점심 먹고 사장님께서 2시나 한 4시쯤 퇴근하시면 그때 책상 상 쫙 펴놓고 또 공부하고, 새벽에 한 2, 3시쯤 되면 이쪽 뒤편에 방이 있죠. 방에 가서 좀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카운터는 비우지를 못하니까 뒤에 가서 잠 자면서, 새벽에 혹시 뭐 손님이 많이 오진 않는데 혹시나 오시면 응대해서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 아주 그 사장님께서 참 잘해 주셨습니다. 성향이 참 좋으세요. 성향이 참 좋으시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청소 이모나 주방 이모나 카운터, 저를 제외하고 다른 한 분하고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퇴사를 할 때 참 많이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별의 순간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텔을 여러분께 제가 이 물건을 한번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저하고 한번 손을 잡고 임장을 가셔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을 거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최대 융자 우리가 13억 내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억에 4.8%, 13억에 이자율은 4.8%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6,240만원 이렇게 보시고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느냐 520만원 520만원 이자액이 말이죠. 금융권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성수기 때는 매출이 좋으니까 이자 조금 더 내시고 비수기 때는 매출이 좀 덜 나오시니까 이자 조금 덜 내세요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월 평균 매출 2,9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현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배분을 잘 해놓으셨다가 조금 영업이 안 될 때에도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5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젊으신 보다는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유리한 게 바로 여기에서도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죠? 네, 5억. 네,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셔서 월 평균 매출 기준입니다. 월 평균 매출 2,900만 원 중에서 순수익은 1,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2%. 청소 직원 1명, 카운터 직원 1명 고용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극성수기는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이제 추가 인건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월 평균 매출 2,900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은 2,300만 원,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인건비 절감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비율이 31.2%의 기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말이죠.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고 나는 조금 특수한 상권에서 운영하고 싶다. 내 적성에 좀 맞을 것 같다. 이 상권이 말이죠. 그러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많은 정보로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고요. 현장에 직접 임장에 가셔서 물건을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성수기, 극성수기에 우리가 매출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서두르셔야만이 잔금일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큰 하자 없이 올해 여름 매출에 대한 순수익을 누릴 수 있으시니까는요. 서두르셔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현장에 임장을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